안녕하세요. 8장의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좀 선택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8장의 첫 번째는 객체 포인터의 참조 관계에 대한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객체 포인터의 참조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이 상속이라는 것은 is-a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상속의 조건으로 타당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 클래스가 있습니다. 학생 클래스가 있어요.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상속을 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얘가 유도 클래스고 얘가 기초 클래스. 이 상태에서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학생이라는 객체 생성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포인터를 이렇게 붙여놓고 얘를 가리킬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은 학생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이 얘를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학생도 학생이라는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요 의미는 뭐냐면 상속하는 유도 클래스의 객체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니까 포인터는 자신에 대한 객체를 가리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상속하는 유도 클래스의 객체도 지금과 같이 가리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사람 또 다시 한번 하나 해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포인터로 여기에도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학생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였습니다. 학생 객체 obj라고 해서 이제 객체 생성을 하였는데 객체 생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안에는 사람에 대한 멤버,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멤버 이렇게 둘 다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얘를 이렇게 싹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만 접근이 가능하냐면 사람 멤버의 함수에 대해서만 사람은 사람한테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람 포인터로는 사람 멤버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학생에 대한 멤버로는 접근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번 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내용이에요. 객체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유도 클래스, 기초 클래스가 있고 유도 클래스에서는 유도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되어졌을 때 어디로만? 내가 가리키는 멤버로만 가리키는 객체 멤버에게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 드린 내용을 좀 보충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327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브젝트 pointer.cpp라는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아요. 여기에서는 person, student, 그 다음에 part-time student, 그 다음 public student라고 해서 얘를 상속을 하고, 그쵸? student,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person이 기초 클래스, 그죠? 그리고 person을 상속하는 student가 있고요. 그리고 student를 또 상속하는 part-time student. 요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요런 이제 구조죠. 내가
먼저 이렇게 위쪽에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 AAA형 포인터 변수는 AAA 객체 또는 AAA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속하는 모든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런 상속 관계에서 뭐 PTS 파트타임 스튜던트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PTS는 PTS 요 객체를 가리킬 수 있죠. 포인터 이용해서. 그리고 스튜던트도 요 안에 멤버가 있기 때문에 스튜던트 멤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이 또 가능해요. 왜냐면 얘가 스튜던트를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상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펄슨이라는 포인터로도 PTS를 가리킬 수 있다. 왜냐면 간접적으로 상속을 했기 때문에. 얘가 직접. 그 다음에 펄슨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상속하고 있는 모든 객체를 지금과 같이 가리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PTS가 아니라 어떤 걸로 보여드릴까요? 스튜던트 오타 났죠? 네, 오타가 아니라 잘못 썼죠. 이렇게만 쓸게요. 스튜던트 obj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뭐와 뭐만 들어가 있다? 어떤 거와 어떤 것만? 네. 펄슨하고 스튜던트에 대한 펄슨과 여기에 펄슨 요 멤버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는 스튜던트에 대한 멤버들이 있겠죠. 펄슨으로는 얘를 가리킬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펄슨을 상속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속을 했기 때문에 가리킬 수 있고요. 스튜던트도 본인이니까 본인 자신을 이렇게 가리킬 수 있겠죠. 근데 PTS, 파트타임 스튜던트의 경우에는 요 안에 멤버가 없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바나나는 주소값 스튜던트에서 동적 할당했고요. 여기에 바나나는 주소값을 PTR에 저장을 했고, 여기도 또다시 이제 PTR에 저장을 했고, 또 파트타임 스튜던트도 뭐예요? 스튜던트 포인터형의 PTR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요건 이제 크게 문제 없으시죠? 네, 저장을 할 수 있고, 얘도 파트타임 스튜던트도 펄슨형에 저장이 가능하고, 파트타임 스튜던트는 스튜던트 형태의 포인터의 저장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속 관계니까 요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330페이지 이동을 해주시고요. 330페이지에는 이제 함수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들어가기 전에 329페이지에 학생은 사람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근로학생은 파트타임 스튜던트는 스튜던트의 일종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is-a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아래와 같이 유도 클래스 객체를 기초 클래스 객체로 지금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요렇다. 학생은 사람이고 근로학생은 사람이고 is-a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표현한 것이니까 뒤에서 앞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랑 지금은 보시고 넘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내려가셔서 이제 우리 더 앞에서 공부했던 이제 인플로이드 시스템에 대한 급여 관리 시스템 그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플로이 고용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머넌트 워커, 정규직, 영업직, 세일 워커, 임시직, 템퍼러리 워커 이렇게 3개의 고용인,
고용에 대한 형태가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또 이제 이런 도식화를 해놨어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인플로이 클래스 중에 이제 핸들러가 있었고요. 이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는 인플로이 클래스를 어떻게 해요? 관리할 수 있었죠. 얘를 컨트롤 했었고요. 인플로이에는 뭐와 뭐가 있었나요? 퍼머넌트 워커 이렇게 해서 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요 클래스가 이 employee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면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employee handler라는 것이 얘도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얘도 관리 가능하죠.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employee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퍼머넌트 워커 정규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직이 있습니다. 퍼머넌트 워커와 임시직의 경우에는 급여 체계가 달라요. 얘는 그냥 나누기 12 해가지고 연봉제이고요. 연봉제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직의 경우에는 본인 일한 시간 일한 시간만큼 그냥 급여 계산이 되어지죠. 그래서 시간 곱하기 급여, 시간당 급여죠. 이렇게 해서 급여가 지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예 다른 체계의 급여 시스템이라서 따로따로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세일즈 워커의 경우에는 얘는 이 영업직은 정규직의 일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일즈 워커는 똑같이 연봉, 요 퍼머넌트 워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봉 나누기 12에서 연봉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 게 플러스 알파, 성과급에 대한 것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요것만 조금 확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든 클래스의 객체를 인플로이 클래스의 객체로 간주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는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컨트롤 클래스 입장에서도 이 컨트롤 클래스 인플로이 객체로 간주해도, 그러니까 얘를 인플로이 객체로 간주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플로이 핸들러의 첫 번째 수정 작업이 되겠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인플로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쪽에 이쪽에도 이제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인플로이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이죠. 얘는 인플로이 클래스의 포인터 배열, 그리고 얘를 또 사용하고 있는 이런 포인터도 인플로이 포인터도 보이는데, 다른 거는 다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로의 경우에는 별다른 거 없네요. 이름이 배열에 저장되면서 고용인의 이름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배열에 저장되는 그러한 형태의 소스 코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퍼머넌트 워커, 예를 들어 퍼머넌트 워커 정규직 이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퍼머넌트 워커와 인플로이 이 포인터로 참조가 가능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좀 이어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객체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는 이렇게 퍼머넌트 워커는 employee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employee 클래스의 포인터로도 참조가 가능하고, 그쵸? 그 다음에 퍼머넌트 워커로도 참조가 가능하다. 얘의 경우에는 사실상 employee라는 이 포인터 변수로
퍼머넌트 워커 객체 주소값을 전달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장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인플로이 리스트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저장이 되는 걸까요? 요 배열에는 인플로이를 상속을 하고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얘네들이 가리키는 이런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인플로이를 참조하여 저장을 하고 얘를 상속하는 것들이 이 배열 안에 들어간다 라는 것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반복문이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얘의 경우에는 주석 처리 안 해놓으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인플로이 리스트를 활용을 했고 여기서도 인플로이 리스트로 활용을 해서 show 셀러리 인포라는 함수로 호출했고요. getPay라는 함수를 또 호출을 했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왜 오류가 나냐면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객체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알아요. 얘는 퍼머넌트 워커잖아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show salary info라는 함수가 출력이 되게 그러니까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getPay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얘의 경우에는 지금 이 employee 리스트 인플로이 객체로 인플로이 클래스 포인터 배열 그러니까 인플로이 객체의 포인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얘가 바라봤을 때 인플로이 핸들러가 얘를 봤을 때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인플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플로이라고 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인플로이 클래스 포인터 객체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얘가 또 바라봤을 때는 뭘로 본다? 얘를 퍼머넌트 워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플로이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플로이에는 셀러리 워커, 쇼 셀러리 인포, 그 다음에 getPay라는 함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요 의미는 아까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상속을 했어요. B가 A를. 기초 클래스는 A, 유도 클래스는 B입니다. 근데 A라는 객체 클래스로 얘를 접근을 하려면 B가 있고 A가 되겠죠. 여기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퍼머넌트 워커라고 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getPay와 그 다음에 show salary info라는 함수 접근은 안 된다라는 거죠. 얘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에러가 납니다.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뒤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요런 내용이고요. 이제 임시직에 대한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임시직의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쵸? 여기에 employee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얘만 보면 되겠죠. 얘를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employee 핸들러 안에 이제 저장이 가능하다. employee 핸들러 얘는 또 employee 핸들러로 이제 핸들링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얘의 경우에는 얘를 상속하고 얘는 또 employee 핸들러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장이 가능하다. 얘네들을 employee 핸들러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상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 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얘에 대한 급여에 대한 소스 코드이고요. 얘는 일한 시간과 그 다음에 일한 시간 곱하기 일한 시간과 페이에 대한 요것이 이제 리턴 값으로 이렇게 이달의 급여로 표시가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이고요. employee라는 클래스를 상속했다 정도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영업직에
대한 것이었죠. 이 영업직, 세일즈 워커, 그 다음에 퍼머넌트 워커. 이게 퍼머넌트 워커의 클래스를 이제 세일즈 워커가 상속을 한 것이죠. 안에 봤더니요, get pay, 그 다음에 show salary info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실상 퍼머넌트 워커에도 있는 함수이고요. 그쵸? 그리고 세일즈 워커에도 지금과 같이 get pay와 show salary info라는 함수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을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기초 클래스에 있는 함수의 이름, 그리고 또 모두 똑같아야 된다. 인자 전달도 동일해야 되고, 다음에 반환형도 동일한 이러한 것들, 함수 이름은 당연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똑같이 그 유도 클래스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내용은 조금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몸체는 조금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잠깐 보여드릴 것이 해당하는 함수 오버라이딩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상속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셀러리 워커에 대한 getPay를 볼게요. 얘는 퍼머넌트 워커의 임금, 그러니까 정규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뭐만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에 대한 것만 이렇게 추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뭐에 이 셀러리 워커는 퍼머넌트 워커의 getPay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페이가 나오겠죠. 그 페이에 지금과 같이 인센티브를 더해주는 형태의 gat을 리턴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gat을 출력을 하면 이제 급여가 되어지는 거겠죠. 이것이 해당하는 getPay 함수인데요. 여기선 당연히 이제 퍼머넌트 워커의 getPay 함수. 만약에 앞쪽에 이제 퍼머넌트 워커 땡땡땡땡 연산자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뭐의 getPay? 세일즈 워커의 getPay 함수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퍼머넌트 워커의 워커 클래스의 getPay 함수를 호출하겠다라고 해서 이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급여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리고 지금과 같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해서 리턴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형태이고요. 쇼 셀러리 인포의 경우에도 지금 볼까요? 만약에 요것도 지금 얘는 그냥 getPay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거든요. 당연히 뭐의 getPay인가요? 여기에서는 어떤 거의 getPay인가요? 이 셀러리 워커에 대한 getPay 함수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앞에 또 퍼머넌트 워커 땡땡땡땡 getPay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당연히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getPay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 세일즈 워커에 대한 getPay를 여기에서 지금 출력이 된 리턴 값으로 받은 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세일즈 워커에 대한 getPay겠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얘는 왜 2번 썼나? 몸체에 별다르게 나와 있는 것도 없는데 그 위에 거랑 똑같은데 왜 한 번 더 정의를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왜 한 번 더 정의를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 워커가 퍼머넌트 워커, 이렇게 세일즈 워크, 그 다음에 퍼머넌트 워크에 대한 이제 클래스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퍼머넌트 워크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세일즈 워커에 대한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세일즈 워크 OBJ에는 세일즈 워크의 getPay 함수와 show salary info라는 함수도 존재하지만 퍼머넌트 워커의
getPay, 그 다음에 showSalaryInfo라는 함수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의 getPay, showSalaryInfo, 그 다음에 getPay, 퍼머넌트 워커의 getPay와 showSalaryInfo 둘 다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일즈 워커라는 이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이쪽 바깥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퍼머넌트 워커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로 접근되나요? 이렇게 접근이 되겠죠. 만약에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이 getPay 함수를 호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이제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getPay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근해서 얘를 이제 getPay 함수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showSalaryInfo에 대한 얘를 호출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 있는 getPay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showSalaryInfo를 호출을 한다면 얘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SalaryInfo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일즈 워커에 대한 showSalaryInfo라는 함수가 필요한 것이죠. 바깥쪽에 있는 showSalaryInfo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를 써주지 않으면 이 퍼머넌트 워커의 showSalaryInfo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일즈 워커의 showSalaryInfo라는 함수로 호출을 할 것이고, 만약에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한다면 퍼머넌트 워커에 대한 showSalaryInfo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더 써주셔야만 세일즈 워커에 대한 이 showSalaryInfo라는 함수가 제대로 호출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또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이 getPay로 받은 세일즈 워커에 대한 getPay로 받은 리턴 값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게 나오면 안 되겠죠. 퍼머넌트 워커의 리턴 값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다.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두 번째 장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같이 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